네, 신인규 기자가 밤새서 준비하는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이 퀭합니다 지금. 예. 자, 오늘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대해 한번 보시죠. 레부터 까볼까요? 네. 3개를 한꺼번에 까셨습니다. 첫 번째, 공모주 슈퍼위크 청약 팁. 예, 역시 어젯밤에 뉴욕 증시 많이 떨어져갖고 CPI 충격 때문에 지금 걱정인데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바로 요거 같습니다. 공모주. 자, 오늘이 빅데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일반 청약이 대규모 일반 청약에 몰려 있는 빅데이가 맞습니다. 원래 이번 주 슈퍼위크라고 불렸는데 이 일반 청약 일정 보면요, 공모주가 오늘 APR, 이곳이 이제 널디라는 패션 브랜드 갖고 있는 코스메틱 기업인데 청약을 시작하고요. 확정 공모가가 25만 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이 일반 청약을 받고, 그리고 오늘은 K웨더, 코셈, 이에이트 이들 이 세 곳의 이 공모기업들의 청약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공모주 4곳에 대한 청약이 오늘 하루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군데 뭐 다 하셔도 되겠지만 뭐 한 군데만 뭐 이제 돈에 이제 한계가 있을 테니까 한 그렇죠. 군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청약 성공 확률을 더 많이 받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팁을 주자면 어떻습니까? 이 청약 일정이 겹치는 날 이 공모주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가운데 몇 개를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 청약 일정이 겹칠 때 상장일 당일 매도를 생각하고 이 최대한 비례 배정을 경쟁률이 좀 낮아 보이는 곳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몰아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곳 대신에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만한 곳 어딘가 찾는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배경이 최근에 공모주 투자하면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장기 가치를 보지 않고 단기 투자를 할 때 이런 전략을 조금 쓰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청약하는 공모주 모두 이제 수요 예측 희망 밴드를 넘어선 가격 상단에 공모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당일 열기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약 분위기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투자 열기가 APR이 가장 높고요.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높았던 K웨더와 코셈 사이에서 EAT에 대한 눈치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 같은 경우는 이 청약 증거금 많이 넣는 게 중요한데, 자금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균등 배정을 노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균등 배정이라는 거는 증거금을 얼마나 많이 냈냐와 관계없이 이 청약을 신청한 사람한테 일정한 비율로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죠. 요새는 이것도 경쟁률이 좀 높아가지고 균등 배정해도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한 주 받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균등 배정으로 조금씩 소위 말하는 소고기값 벌고 싶으신 분들은 계좌 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최근에 이 설날 세뱃돈 받은 어린 자녀들 계좌 개설해가지고 공모주 청약 같이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계좌 수 자체를 늘려서 청약하는 것도 균등 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모주 투자에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치킨값 벌자 뭐 이러는데 소고기 값으로 요즘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났죠. 인플레이션이 있는 따따상이 되고 거군요. 하니까. 예. 어찌됐든 지금 미성년 자녀 계좌까지도 우리가 뭐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청약용 계좌 개설하는 거, 요것도 조금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공모주 투자가 최근에 열기가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한테 좀 드릴 만한 팁이 될 텐데, 이 설 이후에 특히 공모주 투자에 처음 갖는 분들께는요, 이 공모주 청약하려면 계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증권사 각 주관사들의 계좌를 열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 설명드렸던 것들 보시면은 청약 일정 옆에 주관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주관사의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증권사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계좌 악용 방지 차원에서 최근 20영업일 안에 계좌를 개설할 때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하는 거 막는 이런 제도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사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키움이라든가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이 20일 계좌 개설 제한 없는 증권사가 있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APR 청약할 때 필요한 하나나 신한증권 계좌 개설할 때는 이 제한이 걸립니다. 근데 이때도 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럴 때는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K뱅크 이런 곳들에서 계좌가 있을 때는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해당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제휴증권사 계좌 개설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은 이 20일 제한을 피하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공모주 투자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빨리 뿌리 뽑아가지고 20일 제한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항공사 합병입니다. 지금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내용이? 맞습니다. 이제 어제 밤에 알려진 내용.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EU가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는데 예상은 됐었죠. 예상은 됐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이 승인의 전제에서 내건 조건은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매각과 대한항공 유럽 일부 노선 이관입니다. 이거 시장이 다행히 알고 있던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항공산업, 국내 항공산업 재편 불가피하겠죠? 네, 양사가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가 캐리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조원태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한테는 기분 좋은 일일 텐데 양사가 합병을 하면 단숨에 매출 20조 원, 항공기만 200대 이상의 세계 9위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최종이 승인이 되면은 장거리는 물론 단거리 노선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국내에서 확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이 가격 결정권 제고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운임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경쟁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 운임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노선에서 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초대형 LCC 자회사를 통한 단거리 노선 경쟁력 제고로 시장 지배력 자체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쉽게 하면요.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주가에는 이번 합병이 좋은 일이겠지만 비행기 값은 쉽게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양사 합병하려면 신고를 필수적으로 또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 14개 국가인데 뭐 올 들어서도 이제 일본이나 EU 다 허들을 넘었고 마지막으로 미국 하나 남았는데 그게 네. 조금 문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항공 담당 항공청에서는 연방항공청 FAA에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심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에어프레미아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국내선을 미국 노선에 입항시키려는 계획을 계속 짜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입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항 중인 이 한국 미주 노선 이 독점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걸핏하면 소송하죠, 법무부. 그렇죠, 맞습니다. 걸핏하면 소송하는 그 맞는데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도 원래 아시아나랑 공동 운항을 해왔었는데 이게 노선 경쟁력 악화가 된다면서 기업 차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이제 합병 대한항공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주 노선 일부를 국내 저가 항공사에 이관하는 전략을 대한항공이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양보를 많이 하게 되면 대한항공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역시 부동산 관련 미분양입니다. 자, 저 PBR주 중에 건설사가 들어갑니다만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왜 그렇죠? 이 저 PBR이라고 하면은 뭐 PBR 1 미만인 건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미만인 건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설사들이 보통 0.4에서 0.6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은 건설주도 저 PBR주 아니냐 하지만 증권사들 보면은 보고서 월간 보고서 낼 때 탑픽이라는 걸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 종목을 하는데 건설사는 추천 종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설사들이 올해 이익 추정치를 대체로 하향을 했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좋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아킬레스건이 꽤 클 겁니다. 지방의 미분양이라는 것이 국내 대형 건설사들까지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은 지금 뭐 분양을 하면 사실 열기가 꽤 있는데 네. 지방 미분양 이거 조금 고질적이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통계로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미분양된 주택이 6만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들 그동안에 집값 높아서 지방에서도 잘 됐던 곳들이 미분양의 무덤으로 꼽히는 곳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광역시인데 이게 여기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만 10,000 가구가 넘습니다. 대구 한 곳에 40 가구가 넘는데 여기에 지금 미분양 사업장을 갖고 있는 곳만 해도 대우건설이 가장 크게 알려졌고요.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현대라던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 등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건설사를 다 대구에서 미분양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 미분양이 나면 결국 이제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앞으로 있을 PF 사업에서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죠. 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수급일 텐데 주택 보급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밑돕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부동산 분위기가 이제 비교적 뭐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제 분양을 할 때 지방은 10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 그 진앙지가 태영건설이었는데 요거 워크아웃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이후에 어떤 그 PF 위기 요게 조금 확산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 한신공영이라고 이 재계 건설 순위 27위 정도 되는 중견 건설사인데 여기서도 지금 회사채 신용 등급 전망이 내려갔습니다. 한국기업 평가가 이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했는데 이 전망을 하향했다는 것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는 거고 앞으로 6개월 뒤에 아마 이 신용 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살펴보면은 재무 부담 지속이라든가 이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는 건데 역시나 PF 위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PF 위기 키웠던 태영건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위기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일 기준으로 이 60개 사업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4월 이 채권단 회의까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설주들 좀 투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집권업계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